안녕하십니까, 조광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빴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했어가지고 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항상 또 잘 생각하리라 믿고 살아요. 갔으면 합니다.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번 강의는 수동태 동사조합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번 강의는 이제 그때 말한 것처럼 부정사를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좀 적어놨는데, 일단은 부정사 강의를 할 텐데, 부정사가 뭐냐 이라면, 영어로 보면 infini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사가 infinitive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안에 또 풀어보면 이 안에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infinitive의 이게 finish인데, finish 여러분이 잘 알죠? finish가 한글로 뜻이 뭐냐면 마무리 짓다다 이 말이죠. 마무리 짓다인데, 여기 앞에 in이 붙었죠. 이제 in이 붙었는데,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마무리를 짓지 않은 거다. 마무리를 짓지 않은 거를 이제 부정사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어를 보면 여기 한번 살짝 적어볼게요. I study English 이렇게 한 문장이 있으면,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문장에서 마치 찍어가 마무리되어 있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 동사 해가지고 한 문장을 의사표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 이 말이죠.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 마무리 짓다라는 말은 서술 동사로 문장을 표현했다 이 말인데, 부정사라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무리를 짓지 않고 뭔가 서술동사로 뭐뭐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뭔가 마무리 짓지 않으면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겠다 이 말이죠. 다른 의미를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마무리 짓지 않고 다른 의미를 내포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서술
동사 즉 동사로 의미가 되지 않고 해석 의미가 되지 않고 해석 의미가 되지 않고 끝없이 무한하게 해석이 있겠다 이 말이겠죠. 이게 좀 해석이 되지 않고 다르게 끝없이 이렇게 끝없이 무한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부정사라 합니다. 말 그대로 I want to play games 이렇게 가지고 이게 게임 하다라는 마무리를 지지 않고 무한하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즉 게임 하는 것 이렇게 다라는 서술동사로 마무리 지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다르게 끝없이 여러 개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걸 부정사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부정사는 마무리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이 다르게 간다. 요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부정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to가 붙어가지고 동사 원형이 온 하나의 형태로 한 to 부정사라는 to가 붙어서 왔다 해가지고 to 부정사는 한 형태가 있겠고, 그냥 동사 원형만 와서 to가 붙지 않고 동사 원형만 와서 표현되는 마무리 짓지 않는 해석 원형 부정사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요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익숙한 게 뭐냐면 to가 붙어서 나온 거죠. 이 to가 붙어서 나오는 이 to 부정사, 그러니까 서술동사 다라고는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라고는 마무리를 짓지 않고 뭔가 해석을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 다르게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가봅시다. 다르게 해석이 되겠다. 다르게 해석이 되겠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제 to 부정사가 뭐뭐 하다라는 서술동사로 해석 마무리 짓지 않고 부정사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겠다. 이럴 때 to 부정사의 종류가 이제 부정사의 종류가 to가 붙어서 동사 원형 온 거를 한 형태가 있고 to가 없이 동사 원형만 온 거를 한 형태가 있다. 즉 to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to를 붙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라는 말하는 사람, 글쓴 사람이 앞으로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해석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라는 뉘앙스. 좀 쉽게 말하면 목적 또는 이유, 미래, 의지 이런 것들을 내포하면서 가는 거를 to가 붙어서 표현을 갖는데, 이제 여기 칠판 보면 I went abroad to study English가 나는 갔습니다 해외로 공부하다라는 마무리 짓다 서술동사로 하지 않고, 공부하다가 아니고 여기부터가 공부하다라는 서술동사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끝내지 않고
해석을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때 목적 앞으로라는 뉘앙스에 장소나 시간이나 개념이 있으면 그냥 앞으로, 시간의 입장에서도 앞으로면 미리겠죠. 그런 거. 그거를 레퍼해서 개념을 하면, 이거는 이제 나는 갔다, 해외로 가 공부하다 영어로 하면 여기에 뉘앙스로 해석이 가면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해가 넣으면 되고요.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하다 이 말이겠죠. 다음 문장 보면 이제 이 의도가 있죠. 목적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게 I was glad to meet you. 나는 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만나다 너를 만나서 만나게 되어 원인 이유 같은 게 있겠죠. 기뻤다라는 건데 왜 원인 만나서 뭐뭐 해서 하다니 이렇게 요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요렇게 해석이 가는 게 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You must be glad to meet me. 당신은 틀림없어요. 기뻐하는 게 틀림없어요. 뭐 해서 만나서 나를 똑같죠 이렇게. 이 to가 붙는 거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해석이 빠지는 거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 거다. 또 소수동사로 해석이 의미가 되지 않고 다르게 무한하게 해석이 가는 거. 무한하게 해석이 가는데 요런 뉘앙스로 하면 적절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이제 문장 문맥으로 적절히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밑에 거 I had homework to study. 나는 있었다 숙제가. 공부하다 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뭔가 무한하게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이 동반되었으니 적절히 해석하면 공부하다 이게 이제 해석이 뭐냐면 하기 위한 할 이렇게 뭐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to 부정사입니다. I was short to dunk. 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덩크 슛 하다 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데 무한이 있지만 적절하게 해석하는 게 덩크슛 하기에 원인이겠죠. 작다 이 말이죠. to가 붙는 거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to 부정사랍니다. 그리고 서술동사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적절히 빼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My goal was to be an English teacher. 나의 목표는 이었습니다. 되다 영어 선생님이 되다라는 서술동사로 하는 게 아니고 to가 붙어가 요런 뉘앙스가 있는데 적절히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게 이제 것이죠. 되는 것이었다.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요 이렇게 목적이라는 뉘앙스도 또 있죠.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면
다음 문제. I wanted to play the piano. 나는 원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라고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무한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개 무한하죠. 무한하게 해석을 하는데 적절히 자기 국어 실력에 맞춰서 적절히 하면 요런 뉘앙스가 없겠죠. 나는 원했습니다. 연주하는 거를 피아노를 요런 뉘앙스가 붙으면서 적절히 하면 연주하는 거 피아노 연주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적절히 하면 이 것이란 게 한국어에 있어서 적절하게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부정사 개념이다. 동사, 서술동사 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여러가지 무난하게 해석하는데 그 여러가지 무난한 해석이 이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게 to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고 to가 붙어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적절하게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는 파트가 to 부정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보면 그럼 to가 붙지 않는 그냥 동사 원형만 와가지고 서술동사로 다라고는 해석하지 않고 가는 게 뭐냐 한번 지어봅시다. 이제 그럼 to가 없이 오는 거는 뭐냐 요런 거 봅시다. I wanted her to play the piano 하고 I saw her play the piano 이렇게 돼 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다라는 서술동사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고 적절히 맞춰서 하는 게 부정사라 했는데 그 중에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이런 게 뉘앙스가 있어야지 투가 들어가고 원형부정사는 투가 없는 거는 투가 없다라는 거는 이런 뉘앙스가 빠지면 투가 안 붙는다 이 말이죠. 나는 원했습니다. 그녀 피아노 연주하다 해서 하는 거를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다 해서 피아노 연주하던 거를 이렇게 이제 소수동사는 아니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는 투가 없고 여기는 투가 있죠. 여기는 투가 붙은 거는 요런 뉘앙스가 있다는 건데 여기는 투가 없다는 거는 이 뉘앙스가 빠졌다는 거죠. 이 뉘앙스가 빠졌다는 거는 보면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보았다는 시점에서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는 요 개념 앞으로라는 미래 앞으로 미래라는 개념이 여기가 문맥에 없죠. 나는 보았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를 이거는 가만히 보면 그녀가 연주하는 거는 이 말은 미래가 앞으로 미래라는 개념이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to를 쓰지 않았죠. 여기 이 부분에서 미래 앞으로라는 게 없죠. 없으니까 to를 안 썼다 이 말이죠. 나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거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거는 원한다는 거는 앞으로죠. 앞으로 미래죠. 문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to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to가 없죠. 안 쓰는 거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to 없이 영작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문법책에서는 지각동사 다음에는 다 to를 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문법책에서 하는데 원리가 이거다. 이 말이죠. 다른 문장 보면 I let her play the piano. 나는 하겠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를 피아노를 연주하다라는 서술동사는 마무리를 짓자니까 부정사고 부정사인데 문맥을 적절하게 해석을 바꿨을 때 to가 있고 to가 없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왜 to가 없냐? 나는 하게 했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는 하게 했다. 뭔가 시킨 거죠.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는 무슨 뉘앙스가 없냐? 이 의지란 뉘앙스가 없죠. 의지란 의지라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to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부정사하고 투부정사는 미래 말하는 시점에서 미래냐 아니면 의지가 동반돼 있냐 이가 개념이 있고 없고의 타락 있으면 to를 붙이고 없으면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으로 부정사 형태를 표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문법적인 사역동사 하다 하면 to를 쓰지 않는다 이런 용어들이 한 번씩 있는데 개념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문장 나는 도왔어요.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to가 있죠. 여기는 to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고 이것도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도왔어.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겠다. 이 to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녀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가 있으니까 to로 영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to가 없다라는 거는 나는 도왔다.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는 거를 그녀가 공부하겠다는 건 의지가 없는데 나는 도왔다라는 거죠. 난 도왔다. 그래서 help 또 문법책에 보면 help 준사역 동사라 해가지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을 문법을 하는데 언제 to를 쓰고 언제 to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 개념은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뭐를 표현하는가를 거꾸로 알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사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부정사란 것은 infinitive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 서술동사로 문장을 마무리를 짓지 않고 in이부터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르게 무한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무한하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부정사라 하는데 그 부정사의 종류에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to 부정사가 있고 to 없이 동사 원형만 오는 원형 부정사가 있는데 그 앞쪽에 이 문장 쓰기 전에 그 앞쪽 문장에서는 전부 다 예문들이 to가 붙어 있었죠. 그 to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는
요런 뉘앙스의 개념이 있을 때 투가 붙어가지고 요렇게 다르게 문맥에 맞춰서 무한하게 해석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고, 투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투가 붙지 않는 동사 원형만 하는 원형부정사는 왜 투가 없는가? 이 부분은 이런 개념들이 어느 하나 요소라도 빠지면 투가 붙지 않고 영어를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해봤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뭐 지각동사, 뭐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아니고 to의 원리와 to를 쓰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다. to란 것은 쉽게 말하면 다라는 소수동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무한하게 해석하는데 문맥에 맞춰서 그 to를 해석하는데 끄집어내서 해석하는데 그 to가 이런 뉘앙스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내서 있으면 또 강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가겠고, 다음에 강의는 이제 뭐 동명사 ing 붙은 거 요거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 오미크론도 항상 유의하시고, 또 겨울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올해 한 해가 가는데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그런 기운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